직지, 진심. 그 다음에 이는 회통, 사과예요. 직성, 성교. 여기가 1번이죠. 그 다음에 3번에 가서는 원창, 칠대. 직성, 필견.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나누어진 거죠. 여기에서 아까 7번, 7번 파심 같은 거, 또 10번 현견. 원래 감옥은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지만 그냥 쉽게 가자면 그것이 끝난 다음에 지금 배란만견, 동분만견이죠. 그런데 여기 가서 이제 간단히 됐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이걸 정력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대망 현진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가지 정력소는 이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정력소에서는 이걸 부망, 망을 분석해가지고 부망, 출진이라고 그렇게 했죠. 진을 낸다. 정력소에서 부망 출진이 바로 방금 말한 것. 첫째는 배런만견이고 간단히 말하면 두 번째는 동분만견. 세 번째는 없는데 내가 지금 여기다 빨리 붙여서 그냥 명, 화합, 병기, 화합하고 불화합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 거. 정력소 과목을 꼭 이렇게 든 것은 아니지만은 대충 그냥 정리해서 내가 나름대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갈 부분이 여기죠. 지금 동분만견, 오전에는 배란만견 했죠. 그걸 정력소에서는 부망 출진이라고. 예를 들면
옥덩어리, 옥돌을 깨가지고 옥돌 속에 옥을 들어내는 것처럼 10번 견성을 밝힌 것은 망을 그대로 망 속에서 망을 띄고서 진을 밝힌 것이고, 두 가지 배런망견, 동분망견 밝힌 것은 망을 쪼개가지고 이제 진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첫째는 배런망견, 두 번째는 동분망견. 이것을 다 끝내고는 또 결론에 가서 화합도 아니고 불화합도 아니란 것. 진트 한 명은 결국에 이거 두 가지를 가지고 진트 한 명을 했었죠. 배런망견, 동분망견 그것을 설명한 다음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자꾸 진트 한 명이라고 나오죠. 동분망견에 가서 이제 어찌하여 동분망견이라고 말을 하느냐. 바나나 이 연부제에서 큰 바닷물을 제외하고, 바닷물이 이제 향수회 같은 거 그런 거죠. 또는 우리 지금 오대양 같은 거. 오대양은 보아도 향수회는 못 보죠, 지금. 중간 평육에 3,000주가 있으니, 요즘에는 6대주라 하지요. 주역에 이 건꾀는 이렇게 돼 있거든. 건꾀는 이렇게, 이걸 세 번 하는 게 건꾀 하늘이고, 하늘 건꾀고, 건꾀는 이게 다 떨어진 이것을 세 번 하는 게 건꾀죠. 건꾀는 땅이거든요. 음을 상징하고, 여기는 양을 상징하고, 그 떨어진 것만 6개죠. 여기는 음을 상징하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6대주 같이 6개로 딱 되어 있잖아요. 그거 참 묘하지요. 괴를 만드는 것이 그대로가 6개. 원래는 남녀 그 생김새대로 표시한 거요. 처음에 괴를 만들 때 이렇게 남자 이것은 남 양이고, 이렇게 되면은 여고 이제 이거 음을 상징한 거. 여기에서 이제 셋씩 이렇게 합치면은 태극기에 나오는 건꾀, 곤꾀, 이꾀, 뭐 감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만 3번씩 해가지고 2번씩 엎쳤거든. 천지인 셋을 가르친 겁니다. 3제. 3제를 2번 겹쳐가지고, 2번 겹친 것은 도로 음과 양. 음과 양은 일태극에서 비롯된 거죠. 일태극을 말할 때는 일원론이고, 음과 양을 말할 때는 이원론이고, 오행 팔교의 여러 가지 만물을 말할 때는 다원론이고, 불교는 일원론, 이원론을 말하지만은 사실은 초원론까지 말하거든. 초원론. 초원론이라는 말은 안 쓰지요. 그 말은 내가 쓰는 말이죠. 초원론이라는 말을 내가 만들었어요. 다원론, 이원론, 일원론보다도 그걸 더 초월한 초원론. 불교에서는 초원론, 이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화합도 아니고 화합 아닌 것도 아니라는 이 말은 초원론이고, 만약에 인연이니 자연이니 무슨 여러 가지 진과 망이니 생멸문이니 진여문이니 그렇게 말하면 이원론이죠. 일진법계라고
말할 경우는 일월론이고 일진법계도 말로 표현할 때 일진법계라고 한 거지 사실은 일진법계라고 하는 그 상에 집착하면 안 되죠. 그 자리를 표현할 때는 초월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원을 초월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도상을 녹여가지고 공연회장을 처음 말한 거. 이 과목에서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아주 단적으로 근성이란 육근성, 견성을 가르친 거죠. 열애장성. 근성에 나아가서 바로 진심을 가르쳐 보였고, 두 번째는 사학과를 통해서 성에 직한 상주를 밝힌 거죠. 사학과가 성에 직해서 상주함을 회통한 거, 그렇게 봐야 되죠. 사학과는 5음, 6입, 12처, 18개, 명언경에 그 밝힌 것 나오죠. 3권에. 그 다음에 이제 3권 제일 끝부분에 지수화풍, 공견식, 7대가 성에 직해서 주변법계, 법계 주변하는 것을 원만히 밝힌 거, 원창한 거. 이것은 이 다음에 나올 거고, 직치, 근성, 직지신심이 바로 이제 거기에 과목들이 7번 망심을 파하기도 하고 10번 견성을 보이기도 하고 지금 2가지 그 만견을 밝히기도 하지요. 그러면 2가지 만견을 밝히는 것은 배런만견과 동군만견이요. 지금 동군만견에 해당이 됩니다. 정중 대주를 그 한 복판의 큰 주라고 하는 것은 육지죠. 육지를 주라하고 바다를 해양이라고 하지요. 그 한복판을 정중이라고 합니다. 한복판의 바른 큰 육지를 동서로 관량을 하면 동과 서로 그걸 헤아려 보면 총괄해서 여러 가지 전부 싸잡아 헤아려 보면은 나라 수가 큰 나라는 무려 2,300국이나 있고 지금 세계는 한 200여 국 되죠. 그러나 옛날에 뭐 우리나라에도 가야국 무슨 여러 가지 탐나고 고령가야 벽진가야 소가야 무슨 우산국 울릉도도 우산국이죠. 의성도 무슨 나라가 되었었죠. 의성군. 그런 것도 다 치면은 우리나라에도 신라 고구려 백제 외에도 말갈 숙신 뭐 무슨 여진 많았죠. 큰 나라는 무릇 2,300이 있고 그 밖에 작은 육지들이 큰 바다 안에 여러 바다 안에 있으되 그 중간에 혹은 삼양백 나라가 있으며 삼양백이라는 것은 300국이 있기도 하고 200국이 있기도 하고 양이란 말은 두 양자가 두 위자와 같은 게거든요. 200, 300국 그런 나라 수요가 있고 혹은 한 나라와 혹은 두 나라로서 두 나라로 내지는 30나라, 40나라, 50나라에 이르니라. 이 말은 중요하지 않고 이 말은 뭐 나라가 많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되지요.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그 다음이요. 하나 만일 다시 이 가운데 하나의 작은 육지가 있는데 그 나라에는 다만 두 나라만 있단 말이죠. 동쪽에 어느 나라가 있고 서쪽에 어느 나라가 있다면 오직 한 나라 사람들은 한 나라당 한 나라당인데나 일국이라는 뜻이죠. 한 나라 사람은 오직 악연만을 같이 악연만을 보아서 여기 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기 걸리듯이 감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연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불상사 재변이 있는 것을 여기서 감이라고 합니다. 업감연기라는 그 감자죠. 연기설 가운데 가장 그 기초가 업감연기. 그 다음에 팔식, 제8식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는 것은 뇌연기, 그리고 뭐 진여연기, 여러 가지 연기가 있는데, 업감이라고 하는 그 감자와 같이 함께 악연을 받아서 쉽게 말하면 받는 거죠. 곧 저 작은 나라 당토의 중생들은, 당토라는 그 나라 그 국토를 당토라고 합니다. 사람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당신이라고 하고 당자라 하고 뭐 그렇듯이 은혜사 사람이 은혜사를 말할 때 당사라고도 말하잖아요. 그와 같은 당자요. 중생들이 온갖 일체 불상의 경계를 보되 볼 뜻자. 불상은 재변입니다. 좋지 못한 불상사 천재 지변 같은 거 천재지요. 보되 혹은 해가 둘이 있는 것을 보기도 하며, 혹은 달이 2개 보이는 것도 2달을 보기도 하며, 2달은 한자로는 법붕자지요. 법붕자가 달 2개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놀부같이 구두쇠가 있던가 봐요. 손님이 하나 또 왔는데 자기 부인한테 암호로 말하기를 월월 산산이라고 말했죠. 자기 부인이 이제 점심때가 점심이 다 되었다고 인양 비백이라고 하니까 그럼 부부간이 도적질도 하려면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자기 부인은 인양 비백이라고 냈거든. 밥식자가 풀이하면 인양이죠. 비백은 합치면은 밥이 다 됐다는 말이죠. 요건 밥식자고 밥삽자고, 요건 비백은 다개자죠. 밥이 다 됐습니다 하니까 그놈은 남편은 또 말하기를 월월 산산거든. 달달이 나가면 벗이 이제 친구가 와 있거든. 그러니까 밥 한 그릇 주기가 싫어서 친구 나가면 밥 차리라 그 말이야. 월월 산산이라. 그러니까 양원이죠. 그 다음에 머슴 놈도 들어보니까 그놈들 못했거든. 거기서 머슴살이 하는 사람이 그렇게나 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또 이제 뭐라고 했냐면 녹자 화종이로구나. 화중. 이것도 파자죠. 녹자 화중은 뭔 뜻이냐면은 괜히 여담인데 개다신 녹자고 돼지 젖자. 화중이니까 요 돼지 같은 놈, 돼지 종류라. 종류 종자, 녹자 화중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손님도 그렇게나 해서 알던가 말해. 손님이 또 말하기를 정부 죽천이다. 정부 죽천은 이렇게 이제 파자거든. 가소롭단 말이야. 웃긴단 말이야. 정부 죽천. 그런 소리가 옛날에 서당방에 떠돌았지요. 달을 2개 보기도 하며 그 가운데 내지 운적, 폐결, 해발, 비류,
부의 홍해 이르희. 이건 이제 하늘의 이 기상에 안 좋은 그러한 그 불상사를 본다는 말이죠. 운적 태결이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에 있는 거죠. 운이라고 하는 것은 달물이, 해물이 이렇게 달과 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뭐가 보이는 것이 운이고, 묘자를 잡을 때 태극훈이 이렇게 잘 돼야 돼요. 태극훈이 잘 된 데다가 그 다음에 가서 또 이제 풍수설 권양씨 또 쓸데없는 소리 하네요. 그걸 태극훈이라고 말합니다. 한 주먹대이 같이 묘자리에 가서 만들어져야 돼, 천연적으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 물론 내룡이 산맥이 거기에 좋게 나와야 되는데 청룡, 백호, 뭐 추작 다 있어야 되지만, 간단히 말하면은 이것이 다 있어야 돼요. 용혈, 사수, 풍수, 지리설에 네 가지가 갖춰야 돼요. 용은 내룡이죠. 내룡이나 청룡 그런 것들. 내룡을 가리키고, 혈은 요자리가 된 침구멍처럼 피리 불 때 피리 구멍같이 기가 거기에 맺혀서 기가 거기에 맺혀 있는 그 자리를 혈이라고 그래요. 묘 쓰는 자리. 산은 청룡, 백호, 앞에 안산이 산이나 이렇게 잘 쏴주는 거. 물은 이제 물이 이렇게 수구를 잘 박아주고 물이 묘자리를 잘 쏴줘야 좋거든요. 물이 묘자리 쪽으로 이렇게 막 쏘아서 하면 그다 묘 쓰면 백발백중 자손이 망하고 배가 망신하고 아주 망하는 거죠. 좋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묘자리 당차에서는 이걸 볼 줄 알아요. 승금, 상수, 혈토, 인목. 요건 묘 주변이고, 여기는 묘 당처에 묘자리에서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승금, 상수. 상수라는 것은 물이 옆으로 이렇게 묘자리 속에는 안 가야 하거든요. 묘자리는 물을 피해야 되니까. 이것이 매미 날개같이 물이 묘자리 사람 늘 하나 들어갈 자리를 놓아두고 가히 이렇게 짜줘야 돼요. 물은 옆으로 빠지도록 그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게 상수란 말은 돌상자, 그 묘자리 자체를 도와주는 물이 옆으로 흐르지 널 속으로 물 들어가면 안 되거든. 비가 오더라도 평소에 뭐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더라도 묘 써놓은 자리는 물이 안 들어가고 좌우로 흐르도록 된, 그렇게 천연적으로 된 것을 상수라 해요. 승금은 아까 태극군 여가서 이렇게 둥그렇게 사람 머리같이 이렇게 주먹대기같이 묘 위에 가서 뜨거니 기맥이 거기다 흐르는 뭉쳐있는 그것이 승금이라 금을 탄다. 분금이니 뭐 금이란 말 쓰거든요. 황금이면 맞는 거 아니요. 그와 같이 황금이라는 그 좋은 금을 여기다 이제 명사로 만든 거죠. 승금은 굉장히 작아야 돼요. 혈토는 여기가 이제 이 오색토가 나오면 제일 좋고, 돌 같으면서 돌이 아니고 흙 같으면서 흙이 아닌 그렇게 마사같이 돼가지고 황토가 나오든지, 또는 백토나 또 굉장히 좋은 붉은 흙이나, 흙이 살아야 돼요. 흙이 죽으면 못 써요. 죽은 흙은 그 써봤자 명당이 아니에요. 흙이 생기가 있어가지고 혈토가 좋아야 하거든. 그 다음에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사람들이 가서 절할 자리,
절할 자리 그 상석 놓을 자리하고 그 밑에 번번하니 그 묘가 돼야 되거든. 치맛자락이 뭐 넓어야 뭐 아들딸 잘난다고 그 전에 김용신이 어떤 스님이 그러더라고 하듯이 인목이 좋아야 하거든. 앞에 펌퍼짐하니 큰 멍석같이 깔아놓을 수 있는 그런 여백이 있어야지. 그리고 낭떠러지다가 여러 데다 묘를 써놓으면 자손이 망하는 거예요. 깠다면 지랄병이 나오든지 자손이 놀래가지고 조치보단 큰 악병을 어떤 이렇게 보면 칭함 절벽 떠가지고 그냥 기고만장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막 일락만장하는 그것이 바로 이 기분이 서울 특별시장 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나중에 그 할 때는 이강학이 자기 아들한테 막 곤충 맞아서 죽고 그냥 일가족이 다 몰살당하죠. 그렇게 좋지 못한 꼴을 당할 수 있는 여백이 없으면 그래. 여백이 없으면은 자손도 별로 좋지 못하고. 그것을 인목이 바로 그거라요. 앞에. 여기서 훈적이라고 한 것은 해와 달 옆으로 둥글둥글하게 무슨 그 달무리 해무리가 있는 것이 군이고, 적이란 말은 때마침 일식을 했다. 일식을 하든지 월식을 하든지 하는 것을 적이라고 합니다. 적. 그것은 옛날 고서에 적식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따온 거죠. 가던 날이 장이라고 어떻게 그때가 일식을 하든지 월식을 하든지 그런 것을 식자가 또 이렇게 요자로도 쓰는데 이자 말고도 여자 뭐 하는 자도 있는데 그래서 일식 월식 하는 것을 가르쳐요. 적식이란 말은. 적자는 적시국 일이라 적시국 월이라 때마침 달이 먹어버리는 월식도 하고 또 월식할 때는 달이 안 보이고 달이 희미하게 이상하게 빛을 잃게 되고 또 일식할 때는 한낮 그런 낮에도 킁킁하니 해가 잘 안 보일 때 일광을 상실할 때 그때가 적이고 그 다음에 폐결은 폐결이라는 것은 귀고리 같은 거요. 귀고리를 옛날은 귀고리를 결이라 했고 또 등에다가 것이 이제 달 등에 뭐 이상한 것이 보이는 것이 폐결이라요. 옛날은 옥도 찼잖아요. 옆구리다. 그래서 걸어갈 때 이렇게 딱 율동적으로 너무 빨리 가거나 함부로 이렇게 해보면 소리가 계속 요란하거든. 소 목에다가 풍경 타듯이 저다가 옥은 타가지고 땅 이렇게 이제 그것을 옛날 사람들은 폐옥이라고 해가지고 폐옥도 하고 또 귀걸이라고 귀에다 그것이 있죠. 이렇게도 쓰죠. 폐옥이라고. 이렇게도 쓰고 폐자 이렇게 쓰는가 어찌 쓰나 수건건이구만. 글자가 하도 어려우니까. 그런 귀걸이나 그런 옥결이라요. 그러니까 옆구리에 지금 말하면 폐옥 같은 또는 귀에 가서 귀걸이처럼 해와 달무리에 달 주위에 이상한 것이 그렇게 붙어있는 그것을 폐결이라고 해요. 일식 월식은 아니라도 그와 비슷하게 무슨 이상한 물체가 옆에 혹같이 붙은 거요. 달 옆에 혹같이 이상한 폐옥같이 붙은 것이 폐결이라요. 그러니까 해와 달에 가까이 그 부근에 재상이
재앙스러운 그 기운이 일어나는 거. 적조도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잖아요. 남해 안에 적조. 적조가 그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적조 나타나고서 뭐가 생기냐면 IMF가 크게 우리나라 경제적 타격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다 안 좋은 거예요. 옛날 임진 연안이 나기 직전에 한강이 피물이 흘렀다거든. 한강에. 그리고 삼각산에서 여우가 일주일 밤을 막 울어댔어. 임진 연안 나기 직전에. 유성룡 진비록 같은데 그런 사실을 기록한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재변하냐. 왜 한강물이 피물로 변하냐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많이 죽어서 피바다가 뜬다는 그런 좋지 못한 예고지요. 그와 같이 여기도 안 좋은 것들이요. 해발이라고 하는 것은 별이 착 흘러가는 그 해성의 대빗지락처럼 보리 꺾으라 있죠. 보리가 이렇게 패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것이 해가 되고, 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달 주변의 사면으로 해성 척척 이렇게 나가는 거. 분 이렇게 납작하니 패면은 그 털이 이렇게 쫙 벌어진 것처럼 그런 것이 사면으로 나간 것이 발이고, 해는 보리 꺾으락처럼 별이 가시가 돋쳐가지고 가시가 이렇게 척척 돋쳐서 해성, 발성 그런 거예요. 그리고 비라고 하는 것은 옆으로 이렇게 별 떨어질 때 위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옆으로 착 가기도 하죠. 밤에 보면은 별 떨어지는 거. 그것이 해성이 떨어질 때 지구에 부딪히면 큰 변화가 생겨버리죠. 얻어맞으면 지구가 막 박살나기도 하고 또 큰 육지가 바다 되기도 하고 바다가 육지 되기도 하고 막 그런 현상도 있잖아요. 지각변동 같은 거. 아래로 축 흘러 별 떨어지는 것을 유라고 그래요. 흐를 유자. 물 그런 것처럼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유라하고 옆으로 이렇게 비껴서 가는 것을 비라고 해요. 부위라고 하는 것은 귀고리 같이 해나 달물이 옆에 사람 얼굴에 붙은 귀같이 귀를 짊어졌다고 해가지고 부위라고 하죠. 태양에 비춰가지고 태양 옆에 귀같이 붙어 있는 것이 부위의 현상이고, 홍해라고 하는 것은 무지개인데 무지개는 태양에 비쳐서 반사한 것이 무지개죠. 이것은 재변이 아니지만은 보통 때는 없는데 이런 것이 나타나니까 그냥 같이 싸잡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무지개도 수컷이 있고 암컷이 있다고 그래요. 자웅. 수컷이 홍이 되고 암컷이 예라요. 그런데 무지개는 일광의 그 수증기나 폭포수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 무지개같이 보이죠. 내가 실을 하나, 이태리 실을 하나 써봐야겠습니다. 여산폭포라고 해가지고 이태백이 중국 여산의 그 폭포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주제가 여산폭포요. 이태백이 글을 잘 지쳐 천하 문장이에요.
이태백 신대 중국의 여산 독림사 해원법사 계시던데 유명한 산이거든요. 여산이 풍경이 아름다운 산이라요. 소동파도 여산에 가서 치진 게 있죠. 여산 폭포에 대해서 기는데 일조 향로 생자연하니 요관 폭포 교장천이라 내천자 연기연자 하늘천자 운자요. 비루 직하 삼천처 간이 이시 은하 낙구천이다. 내가 처음에 어려서 서당에 글 배울 때 당시에 이걸 배웠는데 그러니까 그때 훈장님이 나한테 가르쳐준 것은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내가 미국 가서 3번을 가봤거든. 캐나다하고 미국 접경이는 나이아가라 폭포. 여러분도 가보신 분은 있죠. 제일 이과수 폭포가 제일 좋다는데 못 가봤어요. 남미에 이과수 폭포가 세계 제일이라고. 그런데 높은 산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폭포는 저기 뉴질랜드 남섬에 가다 보면은 알프스 산 거기서 나오는 그 폭포 대단히 높은 데서 떨어지대요. 아마 그런 것 보고 여산폭포라고 해가지고 여산폭포가 그와 같겠지. 그런데 거기 내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서 이태백 이 시가 생각나서 보니까 그때 훈장님이 잘못 가르쳐 줬어요. 그때 훈장님은 어떻게 가르쳐 줬냐면 나한테 날이 태양이 향로에 비치면 붉은 연기가 나니 이렇게 가르쳐 줬거든. 나는 그냥 그렇게 배웠지. 요관 폭포 교장천이라 멀리 폭포수를 바라보며 큰 긴 냇물을 높은 데다 걸어놓은 것 같단 말이지. 비루 직하 삼천처간이 날아서 흘러가지고 3,000m를 바로 직하에서 떨어진단 말이야. 물이. 그러니까 이시 은하 낙구천이라 은하수가 구만리장천 구천에서 떨어진 것처럼 의심스럽단 말이야. 이시자 이 은하수가 구천에서 떨어진 것 같단 말이야. 의심하다. 근데 이렇게 하면 틀리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니까 무지같이 나와요. 무지같이 나오고 붉은 연기가 향로 큰 향로에다가 일광에 그 향불을 피우면은 그것이 연기가 막 뭉게뭉게 날 경우에 그와 같은 모습이라요. 그러니까 여다가 일조를 여다 띄면 틀려요. 여다 띄야 돼요. 일조에 해가 비치면 향로에서 붉은 연기가 난다. 이건 비유지. 향로에서 붉은 연기가 나는 것처럼 그 태양이 폭포수에 비치니까 폭포수 그 수증기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실감이 나대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요. 그래서 이 시 잘못 가르쳐 주었구나 생각이 떠버리대요. 그와 같이 여기도 무지개가 나는 것은 태양의 광선과 수증기하고 해서 나오는 건데 가지가지 악상을 가지가지 좋지 못한 그런 재상을 다만 이 나라만 보고 한 나라 사람만 보는 거요. 옆에 한 나라 있는데 그 나라 사람은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해. 요즘 같으면 뭐 세계 뉴스가 있어가지고 못 보더라도 저 자꾸 방송하면은 들을 수는 있죠. 옛날은 그렇게 교통이나 통신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나라의 중생들은 본래 그러한 천재를 재변을 보지도 못한 바며 또한 다시 듣지도 못한 것이니라. 이것은 예를 들어서 비유를 가지고 동군만견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군만견은 거의 다 한나라 사람이 재변 보는 것이다가 비유했죠. 벼람만견은 한 사람이 눈병이 나가지고 등불을 볼 때 원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비유했고, 거기까지 해서 이제 두 가지를 다
설명했는데 그 다음에는 진트 한명이라 이제 진트 한명. 진트 한명은 벼란망견과 동군망견을 위에서 설명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나아가고 물러가고 해가지고 그는 비유를 법에다가 이렇게 결합시켜서 밝힌 거. 그래서 진트 한명이래. 진은 예를 들면 집 앞에서 집 뒤로 가는 것은 진이 되고 전진하는 거. 퇴는 집 뒤에서 집 앞으로 물러나 오면은 그게 퇴지요. 그와 같이 갔다가 왔다가 하는 것이 진퇴지요. 물러갔다 나왔다. 6.25 때 우리가 후퇴한 것은 퇴가 되고 후퇴했다가 다시 전진해서 저 거기까지 저 함경도까지 막 밀고 갔었잖아요. 일부는. 그런 게 진이겠죠. 그런데 정맥수에서는 여기 개완소처럼 간단하게 법유, 호연, 법과 비유를 교호로 얼기설기 착종으로 나타내는 것을 진트항명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면 문제는 간단한데 정맥수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진트항명을. 그래서 퇴명이 있고 퇴의 한명도 있고 진이 한명도 있고 또 진이 한명도 있고 그래요. 그걸 한번 적어보면은 적어봐야 아마 이 다음에 두고 참고를 하시기 아마 좋을 거예요. 명백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하기는 했는데 정맥소에서 그런데 좀 그걸 머릿속에다 기억하기가 좀 힘들죠. 진퇴항명. 예처 현문이 있고 예처 현문에서 세 가지로 말하는 거죠. 예처 현문에 대해서 3절의 진퇴한명이 있죠. 이제. 그래서 처음은 신이 한 명. 그것은 경문에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은 예여 근일의 관견산하 경문 문장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여기에 해당되고 예처란 말은 예를 들어서 비유로 한 나라니 또는 것이 한 사람이 그런 예를 들은 그 장소 그곳에서 이 경문이 나타난 그런 경문을 말할 때 거기도 3절이 있는데 세 가지 3절 중에 제 1절이 진이 한 명이라 나아가서 법합으로 비유를 법으로 결합해서 밝힌 거 그것이 제 1절이 그렇고 제 1절은 에어 금일의 관견 산하라고 하는 이 문장 경문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퇴의 한 명이 또 있어요.
아까는 진으로 전진해서 한 명 했고, 그 다음은 이제 후퇴해가지고 뒤로 빠꾸해서 한 명을 한 거요. 그것은 에피망견 벼락 1인이라고 하는 그 문장이요. 여기다 가로에다 쓴 것은 경문에 나온 문장입니다. 또 제3절에 가서는 또 진이 한 명을 했어요. 제3절에. 위에 이 번호는 이건 제1절, 제2절, 제3절 그래요. 또 제3절에 가서는 뭐가 있냐면 또 진이 한 명을 위에서 한 것처럼 진이 한 명은 두 번 나오죠. 그건 경문에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은 연부제 삼천 주중이라 거기에 해당돼요. 거기까지 해서 그것이 이제 애처 현문에 대한,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왔죠. 예. 경문에. 그것이 이제 애처 현문의 3절이 아까 진이 한 명, 퇴이 한 명, 또 진이 한 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처 심의에 이제 나와요. 결처 심의. 이제 결론적으로 말을 맺는 말, 결. 결처의 깊은 뜻. 아까는 애처고. 여기도 이제 진퇴 한 명이 다 있어요. 여기도 3절로. 초결은 약 등륜 이정 진퇴 한 명. 처음 맺는 말은 등륜 이정을 가지고서 등불등자요. 등륜의 의와 의고 정고 그걸 가지고 진퇴 한 명을 했다. 그 말은 개시 내지 소성까지 그 다음에 또 제2절에 가서는 여기에 결자는 결차를 말한 거요. 말 결론 짓는 겁니다. 차결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은 약 재상등륜 진퇴 한 명입니다.
토피상자요. 재상 등륜 등불중자.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진트 한 명. 여기는 경문 문장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부시 내지 소생이라. 똑같이요, 조성은. 그리고 또 마지막에 가사는 이제 제3절, 후절이 이제 남았죠. 그것만 하면 다 합니다. 최후 이제 후절은 약 재상예고야 진트 합니다. 대한명은 3절이 다 붙어요. 여기는 이제 문장으로 봐서는 경문에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은 동시 내지 망사라. 여기까지가 이제 결처의 깊은 뜻으로 결론 짓는 진트 한 명이 경문으로서는 동시 내지 망사. 이제 읽으면서 봅시다. 이제 안하나 옆이 중생의 별엄만견으로. 아까 옆이라고 아직은 안 나왔죠. 지금 예여 금일에 붙어서 이제 나올 판인데, 옆이 중생의 별엄만견으로, 저 중생들의 별엄만견으로, 그것은 눈병 난 개인을 말한 거죠. 개인, 저 눈병 난 저 중생의 별엄만견을 가지고 등광 가운데 나타난 바 원형을 보는 것이, 비록 나타나서 경계 같기는 같으나, 그러니까 등불을 볼 때 등불에 이상한 원형이 보이는 것이 실제로 있는 실물같이 경계 하나의 유경, 그러한 환경이 대상이 있는 것 같이 보이기는 보이지만은, 비록 나타나서 경계 같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원형은 실제 없잖아요. 망체는 본래 없는 거죠. 그러나 마침내 저 보는 자, 결국을 말할 때 마침내죠. 결국 그 사람이, 눈병 난 그 사람이 보는 자 눈병으로 이루어진 바다 말이야. 등불에 나타난 원형은 참으로 없는 것이지만, 그 사람한테 보인 그것은 눈병에서 생긴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눈병이 곧 견의 피로 하면요, 눈에 이상이 생겨서 등불에 원형이 보였으니까 그걸 결로라고 한 거요. 견이 필요한 거. 그 전에 저 밑에 보면 오음을 설명할 때 오음이 본래 열애장 묘진여성이라고 그런 걸 설명할 때 징발로상이라고 그랬죠. 똑바로 이렇게 오래오래 보다 보면은 눈이 피로해서
이상한 강화가 보인다고. 징발로상. 징발로상이라고 하는 그와 같이 여기서 노라고 한 거죠. 거기는 이렇게 징자에다가 발자에다가 노자에다가 이렇게 징발로상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징발로상이라고는 말을 하지 않고 견노라고 했죠. 견노. 등불을 보는 그것은 없는 것을 보는 것이니까 노가 병자와 같은 뜻이다. 여기서는 견이 피로해서 정말 눈에 이상이 생겨서 눈병을 여기서 결로라고 그런 거예요. 눈병은 곧 견이 피로함이언정 색이 만든 바는 아니다 말이에요. 여기 색은 등불, 등색이 등불이 원형을 만든 것은 아니에요. 등불에는 원형이 원래 없는 건데 단 눈병이 나가지고 견이 이상이 생겨서 결로가 되어서 나타난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나 눈병을 보는 자는 마침내 견의 허물은 없다 말이죠. 눈병인 줄 아는 보는 그것은 잘못은 아니죠. 그러니까 견의 진체에서는 정말 진견 참으로 보는 그 자체에서는 거기에는 본래 눈병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물이 없다는 거죠. 배가 아픈 것은 배가 고파서 배가 아픈 것은 치장기가 들어서 배 아프죠. 굶을 때 그러면은 뭐 그게 유장은 허물은 있는 게 아니죠. 유장이 무슨 허물이 있어? 무슨 죄가 있어서 유장이 아프겠어요? 못 먹어서 배고파서 아픈 게지. 그와 같이 이 눈병으로 말미암아 등불을 볼 때 원형으로 보인 거지. 눈병을 제대로 보는 정말 진견에는 참 진견에는 견의 그 원형을 보는 허영을 보는 그런 허물은 없는 거다. 좀 어렵게 표현했죠. 번역할 때는 쉽게 번역해야 돼요. 독자 읽어서 야 한문으로 굉장히 어렵게 쓴 거예요. 한문 잘하는 사람도 이거 봐가지고 헷갈려요. 좀. 그렇지 않겠어요? 상당히 어렵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퇴함령 예여 금일에 그게 나오네. 이제 아까 예처 현문어 3절 가운데 첫 번째 제 1절이 여기에 나옵니다. 진이함령 나왔죠. 이제 예여 금일에 여기 예여 금일에 간견 하나 지금 여기에 해당돼요. 지금 내가 오늘날에 눈으로서 너 안하니 지금 눈을 가지고 저 현상계를 보거든 산악대지 산악국토와 및 여러 중생들을 보는 것에다가 비례를 한다면 예를 든다면 눈병 난 사람이 등불을 볼 때 등불이 본래 등불에 원형이 본래 없는 것을 원형이 있는 것으로 잘못 보이는 것처럼 내가 지금 번외망상이 있어가지고 번외망상으로 완전히 뒤덮여서 그 번외망상의 눈으로 산하국토나 모든 중생을 보는 것도 그와 같다는 것을 비유를 든 거예요. 모두가 이 무시견병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말이에요. 무시 번외란 말과 같은 말이요. 무시 무명, 무시 무명이나 무시 견병이나 무시 번외나 같은 말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비롯이 없는 아주 시간적으로 따질 수 없는 거죠. 무시 견병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산하국토나 중생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닌데 산하국토와 중생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중생 세계에 중생계가 보이는 것이 거기다 기현병으로 전바다. 그러니까 일반 세속의 학자들이나 그 석학들은 이 말을 볼 때 이건 가당치 않는 소리라고. 아유, 우리가 본 것이 정당하게 보는 것이지 뭐가 이게 기현병이냐고 그렇게 반박을 한다고. 이 말에 대해서. 그래서 송나라 육군자, 송나라 그 성리학자들, 주점것이 정명도, 정의천, 뭐 주회함 그런 분들도 여기 대해서 반박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들이 그분들의 저서 가운데 나오죠. 이건 대단히 어려운 거죠. 이해하기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진트 한 명으로 한나라 사람은 불상사를 전혀 못 보는데 어떤 한나라 사람은 모두 다 보는 거. 또 어떤 사람들은 등불을 볼 때 원형이 없는데 눈병 난 사람만 원형을 보는 그 두 가지 비유를 들어가지고 여다가 이제 결속시켜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논리가 좀 납득이 잘 안 가고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교묘한 그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듣고 감이 안 잡히면 속이에 경이 끼고 위덕경이고 이걸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거 한 사람은 한 소식 한 사람이요. 단박에 견성한 사람이요. 견성해라 했지 누가 견상해라고 했는가 말이야. 산하국토를 보는 것은 견상이라. 그렇잖아요? 여러 불상들을 보는 거니까 불교에서 견상은 값이 없어. 응? 산하국토 보는 거 누구든지 다 보니까 만인이 똑같이 보는 거 만중생이 다 보는 거니까 견상은 될 것이 아니고 불교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것은 견성이라고 하지. 이게 누가 뭐라 이런 말도 잘 안 해. 어떤 강사들이 이런 말 안 하는데 내가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나는 배울 때 그런 말 듣지도 않고 그냥 글 새기기만 바쁘고 능엄경을 탄어심한테 오대산 수도원에서 배웠는데 탄어심도 개반수로 그냥 이렇게 슬쩍슬쩍 하고 광고봉 스님도 좀 슬쩍어. 몰라도 그뿐이고 알아도 그뿐이고 네가 잘하면 알 거고 잘하면 모를 거고 그렇게 관심 깊게 안 해줘요.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요. 그래야지 그놈을 세밀히 다 갈라서는 훈장 똥은 뭐 개도 안 먹는다고 그렇게 똥이 타도록까지 할 필요는 없었던가 봐. 또 그렇게 해주신 것이 나는 다행으로 생각해요. 그분들이 다 해줘버렸으면 내가 공부할 게 없거든. 그분들이 이렇게 잘 안 해줬기 때문에 내가 더 막히고 의문이 생기고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더욱더 공부가 잘 된 거지. 사실은 독학에서 자득한 것이 힘은 더 있던데요. 들은 풍월로만 하는 것은 삼천지 학이라. 그걸 별로 가치가 없는 새치쯤 되는 학문이라는 삼천지야. 규동량으로 들은 거. 귀에서 입에까지 한 새치쯤 된다 해서 그냥 들은 풍월로 입으로만 짓거리는 것이 삼천지학이라. 자기 마음에 제대로 와 닿은 게 없이 실득이 없이 그냥 소리만 듣고 아는 거. 방울 듣고 뭐 원앙 소리만 듣고 간다는 식으로 대단히 어려운 데라요. 견과 미견연이 전경에 나타난 것 같으나 그전에도 견과 견연이란 말이 여러 번 나왔었죠. 견은 능이 되고 주가 되고 견연은 대상 소가 되죠. 전경은 다 견연이죠. 그게 전경에 나타난 것 같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오음이 본래 열애장 묘진여성이고 6입 12처 18개가 다 열애장 우주만법이 열애장 묘진여성이지 열애장 묘진여성을 보는 것은 개연성하는 거고 오음으로 보고 6입으로 보고 12처로 보는 것은 개연상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밝힙니다. 그래서 전경으로 나타난 것 같으나 원래 근본은 원래 나의 강명이 견소연생이라 소연을 보는 그러한 눈병과 같이 나타난 거다만 소연도 때나 아까 견연이라고 하는 것은 견은 눈으로 보는 목견이고 연자는 산하국토 중생들이고 정명수에서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견은 목견이고 연은 산하국토 중생들이다. 그렇게 보면 분명하지요. 견과 견연 했잖아요. 여기서는 목격한 거. 그 다음에 견연은 뭐냐면은 산하 국토 따위, 산하 국토 중생. 국토나 산하나 뭐 같은 거죠. 중생. 그것을 견연이라고 했어요. 원화강명이 견소연생이라 이것도 해석하기 어렵지요. 원래 나의 강명이 견정명원이죠. 강명이 소연을 보는데 소연을 보는 생이다 말이지. 소연을 보는 생이다 말이지. 강명이라서 여기서 강명이라고 말한 것은 본각자리가 문명 속에 들어가 있는 떨어져 있는 그 자리를 강명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것은 아니지. 조금 약간 진망화합이죠. 진망화합된 그 본각자리를 여기서 강명이라고 말한 거고 견소연생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의 그림자를 보는 그것을 말한다고 그랬죠. 문명 그림자요. 네. 그러니까 소연을 견하는 생이다. 소연을 먼저 해석하지요. 소연이 내나 근경 같은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순수한 본각의 진심은 눈병이 없는 좋은 눈과 같고 여기서 강명은 눈병이 생겨서 보는 것과 같고 눈병으로 없는 원형을 보는 것은 여기서 이제 육근이나 육진이나 그러한 근경을 보는 것은 등불에 그림자가 생긴 것을 보는 것과 같다 말이죠. 각견직생이라 강명 소견 분명지형이라. 여가 상당히 어려운 문구들이죠. 방금 뭐라고 했냐면은 견소연생이라 견소연생 소연을 보는 생이다. 소연을 그냥 하나로 해서 요걸 1번으로 가고 요건 2번으로 가고 이 생자는 세 번째 해석이에요. 소연을 보는 생이다.
소연이 내나 근경 같은 거, 산화국토 같은 게 전부 다 소연이라 소연을 보는 생이다 말이죠. 아까 견은 여기서 견소연, 견역, 견연 요것을 위에서는 견연이라고 그랬죠. 견연. 이것을 위에서는 그냥 견이라고 했고 견과 미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각견이 직생이요. 각견, 각과 견이 곧 생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각으로 견한 것은 강명으로 보는 것이 곧 생이고, 각견이 직생이다. 어려운 것만 나오네 또. 각견이 직생이라고 하는 것은 각으로 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 두 가지로 봐도 돼요. 각과 견이 이렇게 봐도 되고 각과 견이 이렇게 봐도 되고 또는 각으로 보는 이렇게 봐도 뭐 틀리지 않겠죠. 각으로 보는 것이 곧 생이다. 눈땡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봐도 되고 각과 견이 곧 생이다 해도 되고 각으로 보는 것이 곧 생이다. 여기서 각은 아까 문명 속에 떨어져 있는 강명이죠. 강명. 강명은 진망 화합된 그 자리지 완전히 청정 진여 자리는 아니거든. 그래서 눈병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재가 많이 그 속에 함유하고 있는 그 강명이라. 그러나 그 자리가 완전히 나쁜 문명은 아니고 본각이 그 속에 함유된 그 자리요. 그러니까 본각과 불각이 같이 혼합된 쉽게 말하면 제8식이요. 제8식이 이것은 강명이라요. 처음에 두 가지 근본을 밝힐 때 보리열반 원청정체는 지극히 순수하고 지극히 청정한 자리고 그 다음에 두 가지 근본 가운데 하나는 뭐죠? 보리열반 원청정체고 또 하나는 강명이 모든 인연을 내는데 인연에서 유실한 거라고 한 거. 두 가지 근본을 알아야 되는데 무시생사 근본이라고 했죠. 무시생사 근본이 여기서 말하는 강명이요. 강명. 보리열반 원청정체를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1권 2페이지 전면 중간쯤 보면은 두 가지 근본을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 근본을 모르고 창란하게 잘못 도를 닦기 때문에 마치 모래를 삶아서 좋은 밥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해봤자 되지 않는다. 두 가지 근본은 뭐냐? 첫째는 무시생사의 근본이다. 이종 근본이 첫째는 무시생사 근본. 무시 보리열반 원 청정체를 먼저 써도 되지요. 무시 보리열반 원 청정체 그 자리는 원래 청정한 자리.
여기는 무시 보리열반 원청적체를 두 번째로 해놨죠. 경문에는. 나는 지금 바꿔서 이걸 가장 진여문 쪽에서 이렇게 바꿔서 쓴 거예요. 그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무시 생사 근본. 경문에서는 이것이 첫 번째 무시 생사 근본. 그걸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식정 원명이라고 그랬죠. 식정 원명이 모든 인연을 내거든 그 반연 인연에서 잘못된 유실한 상실한 그거다. 여기서 식정 원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식정이라는 말을 안 쓰고 강명이라고 썼다 그 말입니다. 똑같이 써버렸으면 쉬운데 이 식정을 본강명심의 강연한 생이 아니니라. 본강명심이 이제 그게 이제 그것은 순수한 그야말로 진여와 같은 놈이지. 그건 놈이라고 해서는 좀 방발이지. 진여와 같은 것이지. 본강명심으로 연을 각하면 그 눈병이 아니다 말이죠. 어렵게 썼죠. 본강명심으로 연을 각하는 것은. 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견연이요. 본강명심의 해도 되고 본강명심으로 해도 되고 본강명심이 하나 수래요. 본래 본각자리 그 본래 밝은 그 마음으로 견연을 산하국토 중생들이요 등불처럼 견연을 여러 가지 경연이죠. 육진 경계 그것을 깨닫는 것은 눈병이 아니다 말이에요. 견견지 시에 견비 시견이라는 그 말 같아요. 그 전에 견을 견할 때 견은 이 견이 아니다는 문구가 여기서는 본강명심 강연비생이라고 했어요.